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140달러까지 육박했었던 유가, 이 고유가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지만 고유가 덕분에 오일머니가 풀린다면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유가에 대해서 전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JP모건 체이스가 380달러 선까지 전망을 했었고요. 시티그룹이 60달러대까지 추락을 예상하면서 이 전망치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현재 고유가가 산유국 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투자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건설 중심의 실물 투자와 금융 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와 자금의 성격이 장기적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가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상반기 사우디 국부펀드가 국내 게임사들의 지분을 취득했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인 네옴시티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등 이 중동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계획도 대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 여전한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오전장의 시황과 종목을 책임질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반도체 섹터 살까? 유세벽 전문가 큰 욕심은 버리자. 윤겸 전문가 단기 반발 매수 시장 원전, 전력, 곡물을 주목하자.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욕심은 버리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가 오래 온다면 여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의 시각도 한 차례 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2450선 회복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큰 욕심 버릴까요? 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국채금리 장단기 역전 현상으로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다 같이 상승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크게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도 안 좋고 상승을 해도 안 좋고 하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좀 빨간 불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좀 보자면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코로나가 이렇게 좀 다시금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진단키트 주들을 비롯한 그리고 국산 1호 백신을 만든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굉장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눈에 띄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진시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심은 하자. 기회 줄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매매 차익을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외국인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잠시간 막판에 이렇게 랠리를 이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는 또 다시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줄 때 좀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기판 관련주인 대덕전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실적이 2분기에도 굉장히 좋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 작년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FCBGA 고부가 가치 기판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기대가 되는 종목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강한 녀석들에서도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다만 이 증권사 리포트를 100%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수요, 공급이 이게 과연 원활할 것인가 공급이 과잉이 된다라면은 결국엔 재고를 떨구기 위해서 판가를 낮출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주 대폭적으로 상향될 것 같다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큰 욕심을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현금화 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과대 낙폭 우량주들 좀 관심을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제가 뭐 워낙에 강조를 했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방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지금 조정을 주었다가 원전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슈가 붙어줬었죠. 어저께 그린 텍소노미로 유럽에서 이제 포함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에 대한 원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쪽 관련 섹터들도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전히 아직은 어려운 유럽 경기, 그리고 각국의 상황 역시도 다릅니다. 제일 강대국이었던 독일 역시도 최근에 경제가 좀 허약해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연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을 겪게 된다면 올 여름에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뭐 세계 각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유망한 산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특히 반도체 단기적인 시황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어쨌든 등락하는 그 시황 속에서 주가는 오르내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세백 전문가가 큰 욕심은 버리자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리포트 너무 믿지 말고 일단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좀 더 크게 인지하면서 시장을 보자.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방산, 신재생 에너지주. 한국항공우주의 시세를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 뭐 5만 원에 사고 5만 5천 원에 파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유세백 전문가가 얘기해 주셨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현재 5만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만 원 선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또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양봉의 아랫꼬리를 가까스로 또 쫙 달아주면서 12만 원 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러한 주도주가 언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면서 강한 시세를 뿜어내 줄 것인지, 언제 그렇다면 사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들 이번 주 계속됩니다. 자, 오늘 세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큰 욕심은 버리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세는 시작될 수 있다. 지금 뭐 굉장히 혼란한 국면이지만 또 코로나 확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런 뉴스 플로우가 결국에는 반등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큰 욕심 버리고 이번 주 한 주 보내자는 의견에 더 집중하신다면 초록불을 주실 수도 있겠죠. 뭐 이번 주 흐름 보시면 정말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고점에 사신 분들 지금 좀 많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큰 욕심을 버리자는 의견이신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주식하는 입장, 개인 투자자 입장, 마인드 입장으로 따진다면 욕심, 탐욕, 이거는 절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욕심, 아무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래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기계적 매매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적 매매. 어떤 게 기계적 매매인가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보지 말고 어떻게 수익이 나면은 3% 정도에서 입절하는 포지션도 괜찮고, 뭐 그러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부분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낙폭과대주를 보시나요? 아니면은 최근 지수 부진했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쪽 조정받는 걸 보시나요?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탄력이 붙으면 잘 가더라고요. 요즘에 시세가. 그쪽을 가장 많이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보고 있고, 반도체도 항상 눈여겨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섹터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그 앞에 얘기해 주셨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네. 예. 우리 채팅창에서는 편백나무님께서 로봇도 움직일 때가 되어가는 모양이다. 계속
전해지는 찌라시가 로봇에 대한 소식이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셀트리온 지금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번 매물대를 돌파해준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 상승세가 끝나면 이제 다음 섹터가 돌아오겠죠. 약간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섹터, 2차전지 섹터 돌다가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로 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를 이끄는 세 가지의 중요 섹터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섹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해나가자, 수익률 목표치를 좀 낮추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한 순환매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윤겸입니다. 저야 뭐 계속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적인 관점, 신중히 면밀하게 지켜보자는 주장을 계속 펴드렸고요.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진짜 신중하게 한 번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 말에는 또 동의하고요. 문제는 앞으로 오늘도 이따 제 코멘트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그 단기 반등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장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재가 해소돼서 저점을 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코로나 확산 때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은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뭐 욕심이고 그건 어떤 헛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시간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뭐 경기 침체 플러스 증시도 어떠한 박스장에서 흘러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를 갖다가 신중하게 면밀히 견디시는 시간을 각오하고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긴축은 좀비를 쓰러뜨리죠. 예, 긴축이 강력하게 시행됐을 때 못 버티는 쪽은 쓰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경기 침체의 움직임들 지수의 상승,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상승만 계속하는 주식은 없다면서 편백나무님께서 제약바이오는 가격 조정 시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 질문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세 분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바닥 신호 나왔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민여님께서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를 못 채웠죠.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전망치보다 7천억 정도 모자랐는데도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줍니다. 이 악재도 반등이 나오는 걸 봐서 삼성전자 바닥 신호가 나왔네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바닥 신호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유세혁 전문가 그리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이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뭐 매출 77조에다가 뭐 영업이익 14조 정도 뭐 이런 환란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래도 역시 국민 주면서 업계의 대장주 큰 형님으로서 역할은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대로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반기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품목들 그런 부분에 반도체 특히 수요라든지 공급 부분에서 좀 안개 정국입니다. 어떠한 이제 확실하고 어떠한 이제 미래 부분을 갖다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히 장담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래서 노란불을 주었고 앞으로 시장 그 수요 수출 부분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탈세계화 부분 여러 가지 공급망 부분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도 노란불 주셨어요. 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63만 주나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왔는데 뭐 수급적인 요인이겠죠. 결국엔 환율이 1,350원까지도 갈 수가 있고 지금 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저는 바닥을 확인했다.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많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십니다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추세적으로 6만 원은 적어도 돌파를 해 주어야 그때서야 매수를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여기에서 저가 매수라고 가기에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닥을 잡기보다는 바닥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네. 결국에는 주요 라인들을 돌파한 그런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삼성전자 57,000원 부근의 움직임은 늪이다. 단단한 바닥은 6만 원 선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초록불을 주셨는데 강한 코멘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세 분의 강한 코멘트 가운데서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 반도체 섹터 살까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 사야 됩니까? 그걸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느껴요.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항상 실적 발표나 잠정 예상치 나왔을 때 항상 지수는 빠지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올해 2분기는 영업이익이 14조 원, 지난해 동기보다 11%가 증가된 부분이 나왔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작년보다 좋지만 예상치보다는 저조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3%까지 또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지수 오르는 날이 있구나. 거의 다 이때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을 나타내는 신호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보면 아까도 유세벽 전문가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좀 리스크가 있다. 차라리 좀 더 높아진 가격대에서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보는 종목은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은 95,000원 밑에서는 물려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할 자리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신규 매수 구간은 저는 약간 10만원 부근, 10만원 부분을 안착하면 좀 들어가도 어차피 11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10만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진입해서 11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고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전략이 낫지 지금 무작정 사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도체 섹터가 오르려면 다른 섹터가 빠져야 됩니다. 제약이나 2차 전지가 더 빠져야 아니면 지수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약이나 바이오가 지금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좀 깨질 때 다른 섹터로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 좀 반도체를 보시는 게 낫지 아니면 지금 무작정 들어가시는 건 별로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떠나서 또 하나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소켓의 끝판왕 종목이라고도 하는데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고가 대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요. 거의 40% 정도 떨어진 모습인데 네. 이 종목을 좀 낙폭과대주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4만 원 안착하면은 이 종목은 무난하게 뭐 16만 원까지도 아니면 1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가대 낙폭 플러스 반도체 이런 종목으로 연합됐을 때, 좀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다만 현재 들어갔을 때 어떤 기회 비용이 있다는 점,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무작정 들어가진 말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요. 다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충분히 좀 내려가서 밸류에이션이 있는 쪽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 SK하이닉스, 디램 업황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10만 원 선 회복 여부 보자고 하셨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40%의 조정을 받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네요. 지금 뭐 IT주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많이 보이고 있죠. DB하이텍도 지금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자화전자 이 종목도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상승폭도 그런데 지금 자화전자가 아이폰 쪽으로도 납품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금 전기전자 종목 가운데서도 상승 타격이 좀 높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세 분 전문가에게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가격 조정, 이른바 지하실을 더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섹터 하반기에도 수요 부진 또 재고 확대에 따라서 디램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 디램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원화 약세의 효과로 인해서 또 서프라이즈 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연말 정도가 됐을 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불 두 분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만이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빨간불은 아니네요. 예,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심하게 하방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도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뭐 실적도 좋게 나왔고 방어를 잘했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드린 공급 부분, 수요 부분이 이제 둔화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양면성이 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유세벽 전문가님,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이어질까요?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DR5 관련해가지고 지금 연말로 미뤄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주가는 좀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라고는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관련해가지고 좀 다소 부담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적어도 한 1, 2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칠 것이다. 다만 여기에 더 빠지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빠지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55,700원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상 빠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하늘무사님께서 작년 1월 초대형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렵죠. 이 매물이 해결돼야 합니다. 현재 매수해도 수익 얼마 나겠어요? 5%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개인 물량에 대해서 미녀님께서는 개인들은 3개월만 횡보하면 다 나갑니다. 라고 의견 주셔서 아무래도 유세벽 전문가와 비슷한 기간 조정 시기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코멘트 보시죠.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입니다. 단기 반발 매수 시장, 원전, 전력, 곡물을 주목하자. 네, 단기 반발 매수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2420선에서 강하게 내려왔던 시장,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고 급변하는 시장이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하튼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고요. 삼성전자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로 양호한 실적도 보여줬고 삼성전자 대장주가 또 움직이니까 어제 또 FOMC 회의 결과 또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여하튼 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이 또 반응을 해서 어제 또 미 증시가 올라주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곁들여서 또 삼성전자 실적하고 이런 부분이 엮어지면서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뭐 그다지 이 부분을 엊그저께도 뭐 일일천하 아니었습니까? 올라갔다 하루 만에 또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너무 물론 즐기긴 해야겠지만은 이게 내일 연속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의문이고요. 저는 단기 반등, 당분간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둔화보다는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갖다 100bp 올리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각종 고용 지표라든지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민감하게 아주 거기에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 장이 또 우리나라의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 증시 여러 가지 각종 지표를 그날그날 잘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국내는 이제 저는 이제 단기 반등에 불과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제가 이거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내 코스피 월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2250선이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데드라인,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제가 표기 드렸는데, 제가 여기 표기 하나를 해드렸어요. 2021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증시도 11월까지는 올랐다가 12월부터 빠졌거든요. 이걸 제가 왜 체크해드렸냐면, 미 연준이나 미 재무부가 그때 신속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인플레이션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이때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증시나 미 증시나 국내 증시도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요 2월 달이 중요합니다. 2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면서 빠져버린,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빠져버린 증시를 갖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마디로 푸틴이 불난 집에 기름을 그냥 부어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락하는, 여기서 이제 중국 봉쇄까지 이어지면서 트리플 악재가 이어져서 이렇게, 이때도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어떤 이제 그런 뭐 전 세계가 평화로 유지 모드로 흘렀다면, 여기서도 국내 증시, 세계 증시가 여기서 그냥 박스로 흘러가고 여기까지 과대 낙폭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악재, 3대 악재가 이제 엮이면서 국내 뭐 수급 문제, 환율 문제, 외인의 공매도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더 아주 그냥 엄동소란의 설상가상이 돼갖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도표를 왜 말씀드리냐, 여기서 2250이 저점일지 2200이 저점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신도 모릅니다. 신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지금 여기서 2250 바닥을 찍더라도 일시적, 단기적, 기술적 반등에서 박스로 흘러가지, 여기서 이때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시장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고, 이때는 거품, 인위적, 양적 완화, 부양 정책, 뭐 각종 뭐 사람들이 전 세계 60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거품이라는 거죠. 인위적이라는. 그 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이런 각종 악재가 끼면서 우리 증시는 더 악재가 끼면서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재차 반등 상승이 희망적으로 막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저점을 딛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 참고하시고 시장에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 변수로는 환율 부분이 있죠. 외국인 수급, 외인들의 이제 수급도 안 들어오지만 환율을 핑계로 대고 수급도 안 들어오고, 이제 공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1000만 명 개인 국민 투자자들은 뭐 한마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 지경이죠. 외인들이 노르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량주 건전하게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뭐 고점에 또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뭐 역기능, 독소 조항 개선해야지 우리가 이제 오명을 씻지 않을까, 꼴찌 1, 2를 씻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이게 수익 나고 주식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개인 투자자가 돈이 좀 벌면 안 됩니까? 우리도 돈 좀 벌어야죠. 그래야지 내수도 돌아가고 경기도 돌아가고 뭐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죄다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뭐 경기 내수 순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악재 요소를 갖다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도 그냥 팔짱만 끼고 보지 마시고 말로만 저거 한다고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강력히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변수로 환율, 수급 말씀드렸고,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 식량을 완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거치고 있습니다. 조금씩. 뭐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요. 뭐 기타 부분이 조금 안정화될까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식량과 천연가스 이런 천연 자원을 갖다 무기한다는 게 좀 증시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원자재 상승 부분이 있고 원자재 공급, 교란, 대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중요 일정은 뭐 오늘 경상주 수지 발표했는데 약하게 흑자로 전환됐습니다만 36.5억 달러 흑자 전환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뭐 66억 달러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도 증시 참고하시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했고요. 미국의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거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히
면밀하게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관심 섹터로는 원전주 EU에서 이제 텍소노미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천연가스 부분하고 원전을 갖다 친환경 정책에 포함하겠다. 이 부분을 들어와서 다행히 우리가 이제 원전 진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로 우지나 한전기술, 한신기계 말씀드리고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력난이 계속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전산업, 일진전기, 광명전기 말씀드리고요. 곡물주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의 그 곡물 우크라이나 지금 생산량도 안 되고 생산값도 오르는 이런 부분도 관련 종목 고려산업, 대주산업, 미래생명산업도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멘트 시황 관심 섹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채팅창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이 계시네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저도 삼성전자 2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62,000원의 절반 익절 수익 좀 보시고 매도하신 이후에 최근에 다시 채우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바른생활님께서는 곡물주 연말에나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년에 우크라이나 또 파종 못할 테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또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2,300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8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코로나로 좀 회복을 했던 1,400에서 2,200에서 2,400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한 시장, 백신 효과로 쫙 더 올라갔었는데 이제 그게 다 빠지고 2,200에서 2,40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모습인데요. 자, 올 여름 부각될 수 있는 악재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블랙아웃. 이 두 가지 변수가 올 여름에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이 두 가지는 뭐 우리 시장 전저점을 이탈시킬 만큼 큰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과 환율을 윤겸 전문가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올 여름에 코로나 재확산, 이게 2020년의 팬데믹을 1차로 본다면 이번 여름에 이 재감염으로 인해서 2차 팬데믹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뭐 백신 다 맞았고 또 걸린 사람 많이 걸렸고 항체가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만 노란불을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 초록불 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약간 블랙아웃이나 뭐 코로나 재확산이나 이런 거는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라 가지고 큰 타격은 없을 것 같고, 코로나 재확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되게 묻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확진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한 5만 명 이상 그리고 10만 명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아마 견제를 못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강경하게 대책에 나간다면 더 반발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큰 작용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예. 지금 4차 백신 접종 그리고 거리두기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제임스님께서 윤 정권에서 코로나를 잘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편백나무님께서 전력 코로나보다 탈중국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로니에 입세님께서 중국 관련주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라고 읽어주셨는데요.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중국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어렵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과 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 외에 어떤 브릭스 국가들, 이렇게 철의 장막이 펼쳐졌다. 러시아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나토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탈중국을 공언한 게 아니냐, 이거 우리 경제의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세 분 전문가의 의견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유세혁 전문가는 중국 관련주 어렵다고 보시고요. 윤겸 전문가는 무슨 불 주시겠어요? 이거 어려우면 녹색이죠? 예. 녹색이 안 되네. 녹색 불 예, 주셨습니다. 녹색입니다. 예. 예.
이정우 전문가님 노란불이세요? 네, 맞아요. 노란 예, 이정우 전문가님. 네, 저는 항상 중국, 미국 뭐 이런 포지션, 우리나라 포지션은 약간 가운데서 뽑아 먹을 거만 뽑아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이랑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해버린다면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어렵다는 의견 주신 두 분 가운데서 꼭 이 말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 의견 주시죠. 없으신가요? 유세벽 전문가님? 우리나라가 동네 북도 아니고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그래서 중국 뭐 이거 말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근데 좀 굉장히 시청자님들도 되게 짜증 나실 거예요.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당연히 타격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워낙 밀접한 국가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만큼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강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저점을 형성하고 그래도 저점 높이면서 현재 3.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한번 볼게요. 코스맥스의 주가도 오늘 3% 오르면서 바닥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IT 섹터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또 원전주와 바이오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강한 녀석들은 여러분들께 두 자릿수 수익률을 안겨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강한 녀석들 수익률 두 자릿수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네, 매수가 15,4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17,100원까지 오르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해냈네요. 네, 윤겸 전문가의 표정 오늘따라 좀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윤겸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배철강입니다. 이어서 퍼스텍은 2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밑으로는 로보티즈 그리고 TCC 스틸, 오늘의 종목이죠. 엑세스 바이오까지 총 5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윤겸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까지 함께해서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1위는 역시나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10장의 토마토 티켓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정호 전문가가 한 개 앞서 나가면서 6장의 토마토 티켓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는 오늘 토마토 티켓 1개를 추가하면서 5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이틀 연속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면서 현재는 2장으로 함께하고 있네요. 네, 이 순위가 뒤바뀔지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또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토마토 티켓 한 장 차이로 이정호 전문가를 윤겸 전문가가 추격합니다. 엑세스 바이오 10% 이상의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윤겸 전문가님 티켓 배지, 이름 배지에 좀 달아주시죠. 네, 셀프로 붙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세스 바이오, 어떻게 보면 사실 진단키트주 가운데서 제일 강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단기간에 10% 수익률이 잘 나왔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그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주죠. 엑소스 바이오. 제가 이제 유심히 있게 봤던 거는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어필한 것 같고요. 원숭이 두창 부분이 지금 뭐 전 세계 한 6,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주의 깊게 비상 체제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지금 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 원숭이 두창이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뭐 50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원숭이 두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 두창에서 이제 변이로
어떻게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키트 수요가 또 받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은 엑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매출 재무적으로 봐서도 매출 실적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에 설명 추천드리면서도 그리고 제가 저점 구간에서 와서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여러 가지 펼쳐지는 이제 확진자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모멘텀 전망을 해주셨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 내다보셨네요. 우리 채팅창에 지금 의견 굉장히 많은데요. 국산김치님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탈중국화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탈중국하고 있죠. 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블루 실장님께서 파월이 끝없이 금리를 올릴 거라 환율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터져야 찐바닥입니다. 블루 실장님께서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갈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레이, 유세벽 전문가 파인테크닉스, 윤겸 전문가 우진을 제시합니다. 어제 오늘 원전주가 이틀째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오르는 건 오르비텍 19%, 보성파워텍 14%, 한신기계 13%의 강세, 이 세 종목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윤겸 전문가가 우진, 원전주 가운데서 이 종목을 꼽으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뭐 정부가 이제 원전 비중을 갖다 30% 이제 확대하겠다는 걸 갖다 이제 법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전 정부에서 탈 원전 정책을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명문화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전주가 이제 뭐 상당히 좀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상당히 올랐다가 그 뒤로는 많이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행인 게 EU에서 이제 전달 같은 경우는 이제 텍소노미 채택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전하고 천연가스 부분을 친환경 그 텍소노미 정책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EU에서 텍소노미 그 정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전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원전 세일즈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5대 기술 강국이지 않습니까? 원전.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도 좋고 경제력도 튼튼하고 또 우리나라를 좋게 평가하는 거는 이제 민주국가라는 모범국가라는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같이 이룬 그런 이미지 브랜드를 상당히 높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진출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우진 같은 경우 이제 방사능 폐기물 처리 기술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요. 제가 왜 우진을 더 관심 있게 봤냐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앵커님이 원전주 관련 세 종목 말씀하셨는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좋은 타이밍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에서 32% 늘었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고요. 재무 비율도 보면은 유동 비율은 200%에 가깝고 부채 비율은 50% 밑이고 유보율도 좋고요. 뭐 다른 성장성 비율하고 수익성 비율도 자꾸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느 때 같으면 뭐 2일,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열악한 장이다 보니까 그런 상승세는 보여주고 못하고 있으나 충분히 진입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진입가는 뭐 지금 12,350원인데 참 진입가 말씀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50원, 100원 차이로 달성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딱 찍기가 애매한데 뭐 1,200원, 12,300원 부근 뭐 이 현재가에서 12,3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지금 12,300원 또 내려왔네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4,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내려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고
한번 관심 있게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EU 텍소노미 포함 소식의 강세죠. 원전주. 그동안 원전은 탄소 배출은 하지 않지만 원전의 폐기물 때문에 좀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천연가스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친환경 체계 분류에 들어갔고요. 원전 폐기물 기술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좀 확실한 격차를 이제 보여주셔야 될 때인데 이정호 전문가가 보는 종목 레이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덴티움에 이어서 갖고 온 종목인데 레이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양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표적으로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덴티움이랑 되게 비슷하죠. 덴티움 임플란트 쪽인데 여기 레이는 약간 그 부분에서 딱 임시 보철이나 이런 부분이 신제품 기술이 있는데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치과를 뭐 한 번 하려고 여러 번 갔는데 이 레이 제품을 쓰면은 임시 보철까지 거의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연기금 매수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연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 거의 400%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번 연도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자리도 되게 조정이 잘 들어왔다라고 느끼고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좀 보시면은 수급 현황 보시면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개인들이 거의 꾸준히 사주고 있고 외국인만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가 사준다는 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실적을 좀 보는 게 낫습니다. 분기 실적이 이번 연도 분기에 좀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면서 좀 조정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2분기 실적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약간 반등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입 구간도 나쁘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22,450원. 네,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3만 원 정도 잡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 올해 실적 전망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네요. 레이 또 앞서서 뭐 연기금은 횡령 사고가 있었던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최근에 지분 확대가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레이 임플란트 주요 가운데서 또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파인테크닉스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파인테크닉스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제 8월이면은 폴더블 폰이 나오죠. 폴드 4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은 아직 견조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라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 이런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IT 업체들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지배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폴더블 관련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좀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또한 기반을 하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주가를 봤었을 때 그 삼성 폴드 3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올 구간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면은 충분히 진입 가격 가능하고 그리고 11,000원 매수가 드리면서 손절가는 굉장히 항상 타이트하게 드립니다. 1,500원, 1,450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4,500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삼성의 신제품에 따른 최대 수혜주 파인테크닉스 현재가 공략하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450원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또 공개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6시에서 7시 제가 배워야 산다 진행을 하고요. 끝나자마자 7시 15분에 오늘 시장, 내일 또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7월 종합에서 대응 전략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버모어님께서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테슬라 보세요. 라는 의견 주시면서 다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발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중립 외교 잘못했다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됐는데 넘버2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안 되죠? 라는 의견 주셨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의견 나눠보면서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